하늘에 10이 있는데 하늘에 10이 없네. 집사쇼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집도 사기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TV의 장지은입니다. 자, 오랫동안 미뤄졌던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분양 소식을 오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드디어 기관 추천 공고를 통해서 분양 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요. 이미 저는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의 입지 분석하고 또 아파텔, 오피스텔이죠. 영상을 따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의 끝부분에 링크 걸어 놓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의 전매 특허인 자금 마련 플랜 위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이 되고 있어서 전세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금 마련 플랜을 조금 더 꼼꼼히 세우셔야 되는데요. 당첨되고 나서 어머 전세 안 되는지 몰랐어요. 어떡하죠? 하시면 큰일 나죠.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제 마음도 다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매번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금 마련 플랜 영상은 빨리 돌리게 하지 마시고요. 꼼꼼히 되짚어가면서 자세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돌려가면서 여러 차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자금 마련 플랜 영상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사게 하는 쇼호스트 집사쇼 TV.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파트가 531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이 323실, 그리고 판매시설까지 해서 주상복합이죠. 자, 84제곱미터가 370세대, 102제곱미터가 161세대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오피스텔은 75제곱미터가 43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가 280세대 이렇게 오픈이 됩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높은 건물로 지어지게 되고요. 아파트 이름이 원래는 대방 DMCT였죠. 그런데 이번에 디에트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바뀐 겁니다. 자, 분양가를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 6월에 분양한 해리엇 분양가는 평당 1,400에서 1,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 속에서도 분양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대방의 분양가는 평당 1,600에서 1,7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84제곱미터는 6억 5천을 전후로 해서 나올 것 같고요. 102제곱미터는 8억을 전후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선정 방식 보시겠습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죠. 그러면서도 투기 과열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화성시 당의 2년 이상 거주자 30%를 뽑고요.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20%,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 50% 이렇게 뽑습니다. 85제곱미터는 가점제 100%로 뽑고요. 102제곱미터는 가점제 50%, 추첨제 50% 이렇게 반반 뽑고요. 이 추첨제 내에서도요. 무주택자를 75%, 1주택자를 25%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자, 지금 투기 과열지구면서 대규모의 택지개발지구라서 10년 재당첨 제한에 걸려 있고요. 10년간 전매 제한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의무 거주는 5년 정도일 것 같고요. 전월세 금지법 적용되고 있어서 전세 넣으실 수 없습니다. 자, 청약 자격 요건 보시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 가입 24개월 경과해야 하고요. 예치금 충족해야 됩니다. 이 예치금은 여러분 중요한 게요. 청약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서울과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모두가 즉 수도권 전체가 청약을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평형에 대해서 맞춰야 되는 예치금이 다 다릅니다. 예, 이 지역이 화성시라고 해서 화성에 200, 300 이렇게 맞추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맞추면 되겠습니다. 또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여야 하고요. 무주택자 또는 추첨지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처분을 하겠다고 서약한 1주택자들 넣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가보면 4월 중에 오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분양 공고는 4월 말쯤에 나올 것 같고요. 본격적인 청약은 5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와 오피스텔 동시 청약 가능하고요. 자, 예치금 아까 말씀드렸고요. 요 기준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 없이 누구나 청약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피스텔 설명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6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법이 적용되지 않고 건축법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만 적용이 되고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분양가는 20% 정도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8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전세가 가능합니다. 이건 상당히 다행이죠. 주택법이 적용이 됐었더라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자동적으로 전세가 불가능한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도 70%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를 치고 나서 파실 수 있습니다. 등기 치고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등기를 치는 순간 취득세 4%는 동일하게 내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도전하실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껏 도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가점이 낮은 분들, 아무리 청약에 도전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떨어지죠. 자, 이런 분들은 아파텔, 가점을 보지 않고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되는 아파텔에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청약 통장이 없거나 기간을 못 채운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마음에 드는 지역의 분양이 나오더라도 청약을 해보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파텔은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넣으셔도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대출을 많이 안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려 70% 정도의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마음껏 도전하시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아파텔에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아파텔을 먼저 사고 나중에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가 중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텔,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미 주택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맨 마지막 단계로 아파텔을 취득을 하시면 똑같이 균일하게 취득세는 4%만 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맨 마지막 단계를 아파텔로 마무리 짓겠다 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 점은 참고하시고요. 대신 또 양도세는 또 달라진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실거주 상황은 안 되지만 투자는 하고 싶은 분들, 자, 전세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도전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살 집은 아파텔로 마련해 놓고 청약 통장은 살려서 나중에 제대로 된 곳에 청약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번 아파텔에 마음껏 도전하셔도 좋겠습니다. 집사쇼 TV. 그러면 본격적인 자금 마련 플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요거부터 보실 텐데요. 일단 33평의 분양가가 평균 6억 5천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7억, 맥시멈 7억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1억 4천이 필요하죠. 20%를 낼지 초반에 10%를 내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10%를 추가로 더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바트게 계약금으로 20%를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마련하는 걸로 하겠고, 그리고 중도금은 60% 그리고 잔금은 20%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금 20% 1억 4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멋지십니다. 자, 요즘 주식에 돈을 넣어서 조금 많이 굴린 분들 계시죠? 그 돈으로 나는 계약금 해결하겠다 하시는 분들 아주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내 돈에다가 신용대출을 조금 내서 계약금을 치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이거 하실 때는요, 조금 신경 쓰실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냐면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11월 30일부로 내려졌죠. 어떤 내용이냐면 신용대출의 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를 해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의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에는 뒤에 낸 이 대출금에 대해서는 2주 내로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신용대출을 내서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일들을 막겠다라고 해서 나온 그런 대책이 되겠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신용대출을 1억 원 미만으로 내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돈이 한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죠. 1억 미만으로 내서 1년 내에 청약 계약금을 치러도 회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요. 중도금은 집단대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신용대출로 계약금을 치르신 분들은요. 잔금에 있어서 영향을 미칩니다. 잔금 시에 DSR 40%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점은 신경 써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내셔야 되고요. 하지만 또 이 대출 상황이 잔금 치르는 2, 3년 뒤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요즘 뉴스를 보니까 잔금 대출에 대해서 조금 완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60%까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쓰면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입니다. 내 돈에다가 아내의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하겠다.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신용대출에 대해서는요. 규제책이 차주 단위의 규제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아내의 신용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내시고 청약에 임하셔서 등기를 가져올 때는 내 명의로 등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고 남편은 청약 당첨되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치면 된다. 이렇게 크로스로 대출과 등기를 교차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계약금을 만드실 때 몸테크 전략을 쓰시는 겁니다. 전세금, 지금 전세 사시는 분들 계시죠? 이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내시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를 하는 건데 이거는 계약금 단계에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월세가 비싼데 너무나 오랫동안 월세살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반, 3년 정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 몬테크 전략은 계약금 단계에서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대신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2금융권에서 진행되는 그런 대출이 되겠는데요.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잔금 단계에서 대출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돈인 전세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기 때문에 내 돈을 이용하시는 거죠. 은행 이자가 상당히 비싸게 나옵니다. 맥시멈 한 7% 넘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세요. 나중에 잔금 처리 부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실 분들은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을 잘 마련하셨다면 다음으로는 중도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도금은 총 60%를 내셔야 되죠. 그 금액이 4억 2천만 원인데요. 가장 큰 금액입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중도금은 건설사하고 은행이 제휴해서 내주는 집단 대출입니다. 개인이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대출을 내는 그런 대출이 아니라요. 집단 대출 형태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용이 웬만큼 나쁘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비중은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60% 중에서 40%인 2억 8천만 원은 집단 대출로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20% 있죠. 요거는 이제 내가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1억 4천만 원. 요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짱구를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돈도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해결하겠다. 가장 멋지고요. 가장 정석이죠. 자, 두 번째로는 내 돈에다가 신용대출을 또 내겠다 하는 분들. 자, 요거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차후에 잔금대출 부분에서 DSR 40%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향을 미치니까 요 점은 기억을 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회차를 선택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자, 1, 2회차를 신용대출로 내시고 3, 4, 5, 6회차를 중도금 대출, 집단 대출로 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신용대출을 내셨을 경우 1억 4천만 원 정도가 대출금인데 여러분께서는 지금 1억 이상을 대출을 내셨기 때문에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주택을 매수했을 경우 2주 내로 대출금을 회수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5, 6회차에 내고 잔금 몇 개월 안 돼서 치르고 그리고 명의를 가져오면 1년 내에 주택을 매수한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용대출을 내실 때는요. 1, 2회차에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자금 마련 플랜 영상을 하면서 다른 데에서는 아무 데도 안 가르쳐 주는데 제가 요거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특히 후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실 때는 중도금 대출 내고 잔금 대출 내는 시간적인 여유가 1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굉장히 바트게 돈을 내고 입주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신용대출을 내서 1년 내에 규제 지역에 등기를 친 거잖아요. 그러면 회수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니까 요 점은 기억을 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차주 단위의 규제이기 때문에 등기 치는 분하고 대출 내는 분하고 서로 반대로 크로스 하시면 됩니다. 아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내 돈 그리고 아내의 신용대출에서 청약 당첨은 남편이 되고 아내가 신용대출을 내서 조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나머지 중도금 대출 1억 4천만 원에 대해서 몬테크 전략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이미 깔고 앉아있는 돈, 그 돈으로 전세금 빼서 중도금 20% 내고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옮겨서 월세살이를 한다. 요럴 경우에는 집단대출 40%를 먼저 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중도금 20%를 뒷부분 5, 6회차로 선택을 하셔서 이사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내가 이사는 싫다. 나는 지금 전세를 살지만 이사 다니는 건 싫다 하시면 지금 깔고 앉아있는 돈 있죠? 이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해서 제2금융권에서 전세 보증금 담보대출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 단계, 주담대에서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연체 전략입니다. 이 연체 전략을 가장 많이 쓰시는데요. 안 내고 버티는 겁니다. 뭐만 내시면 돼요? 이자만 내고. 근데 이자가 조금 비쌉니다. 이자만 내고 버티고 있다가 잔금 대출 시에 전세를 넣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 전세 작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티다가 주택담보대출 단계에서 주담대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은 받아서 갚으시면 되는 거죠. 대신 여기서 신경 쓰셔야 될 건 입주 시점에 충분히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줘서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런 연체 전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입주 시까지 2년 반 동안에 충분히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라는 분들은 연체 전략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잔금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잔금까지 딱 맞춰져야 마지막 단추까지 딱 채워서 이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한 고민이, 걱정이 줄어드는데요. 자, 일단 보시죠. 자, 이 지역은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LTV가 40%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게 DSR이 40%가 적용이 됩니다. 즉 소득에 비례해서 대출을 내주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 자금을 따져보시면 잔금이 20%가 필요하죠. 그럼 1억 4천. 그럼 잔금 단계에서 1억 4천만 준비하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 중도금 대출 40%를 받으셨잖아요. 요 금액인 2억 8천을 상환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중도금 대출이 자동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총 4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잔금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4억 2천이라는 정말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자, 보시죠. 지금 주변 시세가 12억에서 15억 원 사이입니다. 주변 시세가. 그럼 입주 시점에도 얼추 잡아서 이 정도 주변 시세가 나온다 싶으면 보통은 KB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KB 시세가 안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평가를 한다는 거죠.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40% 대출을 내주는데요. 그렇게 했다고 치면 LTV가 4억 2천에서 4억 8천 정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니멈 4억 2천 정도 나온다고 잡으면 이 금액은 분양가 7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전체 금액의 60%가 대출로 나와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전체 금액의 40%, 즉 2억 8천. 2억 8천을 내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적어도 4억 2천을 받아서 대출 잔뜩 안고 내 집으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요, 4억 2천만 원을 다 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내줍니다. 즉 DSR 40%를 적용을 해서 이분이 소득이 충분해서 4억 2천만 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다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4억 2천만 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미리 당첨이 되시면 이 당첨된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케이스별로 보시겠습니다. 아까 내 돈으로는 40%, 7억에 40%, 2억 8천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계약금을 내 돈으로 해결하신 분, 그리고 첫 번째 중도금도 내 돈으로 해결하신 분, 나머지 중도금 대출 40% 내고 잔금 대출 20% 해서 총 60%의 대출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4억 2천이라는 빚을 안고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자, 부부 합산으로 해서 DSR 40% 이상 나오게 되면 이 플랜, 1번 플랜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계약금 내 돈으로 하셨고요. 나는 중도금의 20%를 신용대출을 냈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잔금대출 단계에서 DSR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충분히 4억 2천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4억 2천의 일부를 여기서 미리 끌어다 쓰셨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대출 20% 내실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몇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 지금 DSR, 현재로서는 DSR이 40%가 적용이 되고 있고 LTV도 40%가 적용이 되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10%를 더해줍니다. 또 하나 규제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신용대출 20%를 내서 중도금 20%를 마련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2년 반 동안에 돈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조심스럽게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 경우죠. 세 번째, 연체 20% 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까하고 2번하고 케이스가 같습니다. 자, 대출 규제가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2년 반 동안에 돈을 또 모을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같은 경우 있죠. 이거는 완전히 안 됩니다. 자, 이거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금으로 남편 신용대출 20%를 내고요.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로 20%를 아내 신용대출을 내고 중도금 대출 집단대출로 40% 받고 그리고 DSR 40%를 내겠다 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미 남편과 아내의 신용대출로 DSR 40% 중에 일부를 빼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을 해도 굉장히 크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2월 19일 전이라면 전세를 넣어서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세 작전이 불가하죠. 아예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돈이 없는 상태로 청약에 임하시면 이제는 작전이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전세 작전 이제 안 됩니다. 이 점 기억하시면서 1번이 가장 안전하고 2번과 3번도 살짝은 불안하지만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소득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적어도 2억 8천은 내 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다 세금까지 더하게 되면 3억 넘게는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청약에 임해 보실 수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분상제와 거주 의무입니다. 공공은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요. 민간 분양도 2월 19일 이후 공고 나오는 것부터 적용되는 거라서 지금 오늘 소개하는 디에트르는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입주 가능일로부터 반드시 즉시 입주하셔서 의무 거주 기간 5년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전세 줄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즉 전세 작전 통하지 않습니다. 이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2억 8천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죠. 세금도 필요하고요. 옵션도 추가하셨잖아요. 총 금액 얼마 들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세가 개정이 됐죠. 그래서 취득가액 7억을 기준으로 하시면 보시겠습니다. 옵션 비용 한 2천 정도 넣는다고 해서 7억 2천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0.18 또 1.8에서 1.98 8호제곱미터 이하니까 1.98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지금 1,425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농어촌 특별세 전용 84제곱미터 이하라서 비과세고요. 초과된다면 분양가 0.2% 내시는 겁니다. 등기 수수료, 인지대, 채권 할인 비용 그리고 법무사 비용. 자, 이거 셀프 등기하신 비용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추 1,500만 원의 세금에다가 옵션 2천만 원 정도 넣으셔서 3,500 정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옵션 발코니 확장 비용 한 1,000만 원 잡고요. 에어컨을 추가해서 넣는 경우 민영이 좀 옵션이 비쌉니다. 요 점은 참고하시면서 3,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탄 디에트르 퍼스티지 자금 마련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떠세요? 3억 넘게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세 작전이 막혔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DSR 40%가 규제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은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월 말에 분양 공고가 나온다고 하니까요. 나오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고요. 간략하게 축약 버전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를 더 알려드리는 집사쇼TV 오늘도 도움되셨을 거라고 믿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